1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드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카드 더 문, 더 hermit, 3 오브 컵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뭐랄까요, 사이다 리딩과 좀 화끈한 리딩을 겹쳐서 다소 그리고 또 많이 직설적이고 화끈하게 리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주제는 뭘로 잡았냐?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이 자식이 나한테 뭘 숨기고 있을까? 라는 것이고요. 숨긴다는 것은 뭐냐? 좋은 것이라면은 숨길 이유가 없겠죠. 결국에는 좀 찌질한 거, 비겁한 거, 이런 거니까 아마 숨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혹시 보시는 와중에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싶으시면 그게 맞을 겁니다. 괜히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거나 화내시거나 또 짜증내시거나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 그리고 은둔자 컵 3 카드로 나왔습니다. 이 조합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요, 다소 좀 지저분하면서도 은근히 현실적인 그림도 보여주는 그런 조합이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데 속을 까보게 된다면 미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손 놓고 있던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오늘은 제가 다 그것을 긁어내 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순간 이 새끼 이런 거였네 하면서 확 깨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숨기는 비밀 지금부터 털어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더 문, 달 카드입니다. 뭐랄까요, 이름만 들어도 조금 이미지가 상상이 되죠. 어둑어둑하고 좀 불안하고 속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시점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통 타로 카드에서 착각, 그리고 망상, 거짓, 내지는 무의식의 혼란, 이런 걸 키워드로 내포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숨기는 비밀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는 우리 내담자님들께 나 괜찮아, 다 좋아, 나는 너 사랑해, 이런 톤으로 가고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겁나 흔들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확신이 없다 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 관계가 이렇게 가도 맞는 거야? 저 사람이 진짜 내 사람 맞아? 이런 불안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카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된다면 달빛 아래에서 강아지와 늑대가 짖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저는 지금 이 보석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리지널 달 카드를 봤을 때는 가짜 길이 열려있는 그런 그림도 같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걸 상상한다면, 그것을 미루어 본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겉으로는 길이 뻗어 있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길. 자, 그래서 비밀이 뭐냐면 우리 내담자님께 다 보여주지 않았다, 다 믿기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정이든 그 사람이 겪어왔던 과거이든 심지어는 본인이 계획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직 숨기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은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 환상에 빠져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눈으로 본 현실이 아니라 지 멋대로 만들어낸 판타지를 믿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거나 또 과도하게 미화한다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불안하게만 보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근데 이것이 결국 왜 문제이냐? 이게 도대체 겉으로는 안 들키려고 뻔뻔하게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스스로 속만 혼자 뒤집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숨기고 있는 비밀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확신 없음, 그리고 뻔뻔한 가면, 내지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카드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카드 계속 이어서 가보죠. 더 hermit, 은둔자 카드입니다. 은둔자라고 하면 혼자만의 세상,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묻는 그런 고독한 이미지를 상징하죠. 이 카드가 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철저하게 속을 닫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고 또 겉으로는 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하는데 사실은 속에서 수십 번 시뮬레이션만 돌리는 상태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은둔자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인데 말을 안 하니까 상대는 알 터가 없고 또 답답하죠. 왜 본인의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괜히 나만 불안해지고.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은 다소 다르겠습니다. 자기는 솔직해지는 게 무섭고 또 자기 자신의 약점을 우리 내담자님께 들키기 싫어한다 라는 속마음이 있지 않을까. 자, 이 카드는 결국 조금만 보여주고 다 숨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내담자님과 잘 지내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고민, 다른 상처, 또 다른 욕망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사람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보면 고립감과 외로움이겠죠. 말로서는 다 끊고 사는 척, 즐겁게 사는 척 하면서도 사실은 밤에 혼자 누워있게 되면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허전한 그런 기분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외로움을 진짜 말하지 못하고 그냥 꼭꼭 감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자 카드는 시간 끌기라는 성향도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으로서 옮기지 않고 혼자만의 동굴 안에 숨어서 시간만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체감하시는 일종의 답답함은 사실 이 은둔자 카드에서 다 설명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결국 키워드로 정리해본다면 내가 혼자만의 세계에서 아직도 방황 중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죠. 3 오브 컵 계속 이어가 봅니다. 보통 카드에서 3 오브 컵이 나온다면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키워드가 축하, 우정, 즐거움, 그리고 모임, 만족감 이런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선 두 카드, 더 문 카드와 더 헐밋 카드와 같이 나오게 되니까 이야기가 살짝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세 장의 카드의 조합에서는 그 사람이 겉으로는 얼마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괜찮아 보이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카드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텅텅 비어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우리 내담자님 앞에서도 괜찮아, 나 문제 없어 라면서 능청을 떨고, 심지어 SNS 같은 데에서는 지가 어디 재벌 2세 재벌 3세 되는 것 마냥 졸라 잘 사는 것처럼 꾸민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현실은 다 가짜, 허세, 연기, 그리고 가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가 진짜 날카롭게 해석될 때는 일종의 삼각관계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겠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 내담자님 모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꼭 바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꼭 바람 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감정을 충전하는 공간을 우리 내담자님이 아닌 다른 데서 채우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허무 혹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진짜 중심은 텅텅 비어있다는 것.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감춰두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나는 사실 외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기대고 있다. 하지만 근데 그것을 우리 내담자님은 절대 모르셔야 돼 라는 굉장히 뭐랄까요, 요새는 정신적 바람이라는 단어들도 있던데 그 단어가 아마 이 상황에 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 사람은 빨리 끊어내야 될 남자들 중에 한 명으로, 남자의 유형 중에 한 명으로 봐도 무방하시지 않을까. 자, 세 장의 카드를 한번 종합해봅니다. 첫 번째 달 카드에서는 이미 시작부터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의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확신을 숨기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은둔자 카드가 이어지면서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숨기는 외로움과 불안을 자기 혼자만 안고 가고 있다. 자, 왜 말을 안 하느냐? 그것이 까발려지게 된다면 우리 내담자님께 까일까봐, 그러니까 엄청 내맞을까봐 그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약점이 잡히게 된다면 굉장히 두렵겠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본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내담자님께 그걸 만약 우리 내담자님께서 알게 되신다면 뭐 결말은 말씀 안 드려도,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 컵3 카드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겉으로는 괜찮은 척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웃음으로 가려버리는 연기 중이다. 자, 종합해보면 내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외로운데 그것을 우리 내담자님 앞에서 보여주긴 싫고 대신 겉으로는 뭐 자기가 어디 회장 총수 되는 것 마냥 잘 사는 척, 즐거운 척 하면서 꼭꼭 숨기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이 사람이 가진 비밀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는 진짜로 다른 관계나 다른 사람을 통한 본인 감정적 충족 가능성도 깔려 있으니까요. 우리 내담자님들 입장에선 무조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뽑은 3장의 카드가 공통으로 던진 메시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딩은 마무리해볼까 하고요. 제가 평소와 다르게 비속어를 조금 섞어서 사이다 리딩을 위해 사용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카드 조합이 기본적으로 마냥 좋게만은 말할 수 없는 조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들으시면서도 다소 기분이 좀 상하시는 우리 내담자님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럼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이 맞는 얘기겠다, 그것이 정답이겠다. 그 사람이 숨기는 비밀, 결국은 누군가의 가면, 불안, 외로움, 그리고 거칠애의 웃음. 자, 이것이 본질이죠.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다 하면 그래도 괜찮다 라고 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이제 진짜의 모습이 뭔지 알게 된 것이니까요. 괜히 속속들이 못 보던 부분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헛된 기대는 접게 되는 그런, 더 이상 헛된 기대는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의 시간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고 있지 않을까. 자, 그 비밀을 알고도 이 관계를 이어가실지 아니면 끊을지, 제가 단언하건대 모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야 내가 상처를 덜 받고 내 시간을 덜 낭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리딩이 우리 내담자님들의 마음에 불이 들어오게 해주길 바랍니다. 혹시 또 궁금한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더 개인적인 상담이나 심도 깊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채널 아래 링크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개인 상담 찾아주시면 언제나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현명한 선택하시고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드 3장부터 일단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카드 3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다소 직설적이고 또 사이다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리딩을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비속어가 약간 섞일 수도 있습니다.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듣다 보시면 약간 좀 열받으실 수도 있겠다. 왜냐, 숨긴다는 것은 대부분 좋은 게 아니라 의뢰 그렇듯이 뭐 치사한 얘기,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약간은 좀 더러울 수 있는 뭐 그런 생각들을 숨기는 거죠. 좋은 얘기라면 숨길 이유가 없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도 그냥 싹 까발려 버릴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상대방,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뽑은 카드 3장 순서대로 저스티스, 퀸 오브 코인, 그리고 나인 오브 컵 카드입니다. 꽤 재밌는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멀쩡한 척을 오지게 하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딴판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 장씩 카드 살펴보면서 이 인간이 얼마나 말 못할 진실을 감추고 있는지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카드부터 들어가 보죠. 저스티스, 정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뭐 정의라고 한다면 원래는 공정함, 균형, 합리적인 판단 이런 걸 의미하는 카드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나, 숨기고 있는 비밀이니까 이것을 좀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이 숨기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편의적인 계산이다. 겉으로는 난 항상 공정해, 난 정말 바르게 살고 있어 하는 척 연기 중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지 이득부터 챙기는 아주 이기적인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이 카드는 이 사람의 이중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나 뭐랄까요, 좀 거칠해, 이런 건 되게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막상 뒤에서 보면 얄짤없는 아주 괘씸한 셈법을 굴리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한 손에는 정의의 칼을 쥔 척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아씨, 내가 손해보면 진짜 기분이 뭐 같아, 이겁니다. 자, 그래서 비밀은 뭐냐? 그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든 결국에는 공평하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이득이 되냐 아니냐로만 나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랑 있는 이유도 그래서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얘랑 있으면은 내가 더 안정적이겠구나. 그렇다면 붙잡는 것이고, 얘랑 있으면 내 인생이 좀 꼬이겠다. 그러면은 슬쩍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냉철하고 바른 척 하는데 진짜 숨기는 비밀은 자기 중심적인 판단만 졸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퀸 오브 코인 카드죠. 코인 여왕 카드입니다. 보통 이것은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집안 챙기기 이런 이미지를 뜻하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 주제가 비밀인데 여기서 뽑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감추고 있는 것은 바로 돈, 안정, 물질적인 욕망이라는 것이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마음보다 물질, 감정보다 현실적인 계산이 더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거 느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겉으로는 되게 따뜻하고 다정한 것처럼 행동하는데 막상 뼈 때리게 된다면 돈 문제, 생활 문제, 자기 안위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 들어가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숨기고 있는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 감정, 물론 중요하지. 근데 내가 편해야 돼. 그리고 내 생활도 안정되어야 돼. 그리고 내 주머니가 꽉꽉 차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이 많아야 된다 라는 뜻이죠. 바로 그런 마인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퀸 오브 코인은 대표적으로 소유욕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나는 헌신적이고 배려하는 사람이야 라고 연기를 하면서 속으로 봤을 때는 이건 내 거야, 내가 다 장악해야 돼 라는 집착을 숨기고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도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안정된 삶에 필요한 조각인가 아닌가 라고 보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저도 리딩을 하면서 상당히 빡치는데 그 카드가 딱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드 계속 이어서 가보죠. 나인 오브 컵 카드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소원을 이룬 사람, 자기 만족, 자기 애, 그러니까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숨기는 비밀로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겉으로 봤을 때는 난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정말 행복해 같은 이런 마음에도 없는 개소리를 해도 사실은 너 덕분에 내가 편하고 만족스러워서 좋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타산적인 마인드가 근저에 깔려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핵심 마인드는 사랑과 교감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우선시 된다. 자, 우리 내담자님이 행복하든 말든 그딴 건 안중에도 없다. 본인만 만족하면 된다. 이딴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긴 비밀이 바로 그것이죠. 이기적인 태도. 나 지금 상황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괜찮겠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본인 마음이 괜찮다고 해서 상대방도 괜찮을 거라는 아주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 다 자기 위주로 재단하는 거. 이것이 컵 9이 마지막으로 찌르는 부분이겠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카드는 여러 욕망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라는 의미까지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무슨 진짜 욕심 대마왕이죠. 그런 속내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나 다른 유혹에서 쉽게 흔들릴 수도 있는 카드이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안정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자기중심적인 욕망만 채우고 있는 사람이겠다. 자, 세 장을 종합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스티스는 겉으로는 바른 척을 하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어떤 계산기적인 사람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퀸 오브 코인즈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척을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안정과 그리고 또 집착,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졸라 피곤한 스타일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인 오브 컵. 마치 만족한 척 미소를 짓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 만족만 빠득빠득 챙기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척, 따뜻한 척, 만족한 척 하지만 사실 전부 내 중심이고 내 이득을 챙기는 것 뿐이다. 자,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매력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철저하게 자기 위주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감추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착한 척, 바른 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결국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담자님께서 속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만약에 사실과 가깝다면 이제는 우리 내담자님 눈에 그 사람의 가식이 전부 다 하나하나씩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리딩이 꽤 세고 직설적으로 나왔죠. 뭐 제가 비속어를 종종 섞기도 했고, 근데 사실 카드 조합들을 보면은 뭐랄까요, 돌려 말하기도 힘든 조합이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그 사람의 비밀이 아주 딱 하고 드러났습니다.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들으시면서 와, 이 새끼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싶으면은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듣고 나시고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이제라도 진짜 속내를 알았으니까 헛된 기대, 헛된 생각을 덜 하게 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시지 않았을까, 내담자님들께 기대를 걸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지 않는 것입니다. 표정, 말투, 그리고 그럴싸한 포장 속에 숨은 계산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댓글로 궁금하신 주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이고 심도 깊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 개인 상담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 재밌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단단히 심호흡을 하고 들어오셔야 할 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좀 강력한 주제이죠.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정말 누구나 궁금한 그런 주제죠. 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관계 안에서 이미 무언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지만 설마 에이 그럴 리가 하면서 애써 덮어두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나만 꼬여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 싶으실 때도 종종 있겠죠. 그때 사실 우리의 직감은 꽤나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는 내가 원하는 해석을 선택하고 불편한 진실은 다소 밀어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 자, 저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타로 자체는 상징의 언어로서 말을 해주지만 제가 그 카드들을 해석하면서 오늘은 다소 포장한다기보다 팩트 포킹식으로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라도 스스로 회피하고 있던 그 진실, 상대방이 뒤에서 숨겨놓은 어떤 계산,
이 모든 것이 확 드러날 수도 있겠죠.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뜨끔하신다거나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드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힐링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카드 3장 뽑을 건데 일단 카드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카드 3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연결된 조합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첫인상인데요. 단순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갈등 구조, 계산 속의 욕망, 그리고 의심과 감시, 이런 키워드들이 딱 줄줄이 묶여서 나오는 그런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드라마 속에서 봤을 때 비밀이 하나 풀리게 된다면 그 뒤에서 또 다른 비밀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번 리딩은 표면이 아니라 깊은 근접까지 파헤쳐야 되는 그런 흐름이겠습니다. 자,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촬영은 평소 텐션보다도 조금 더 직설적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현실 직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그것이 끝내 우리 내담자님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희망을 품으면서 이제 카드 하나씩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 5 오브 소드 카드죠. 뭐랄까요? 이거는 문장으로 표현해보자면 승리했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는 상황을 직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카드이지 않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겨진 갈등과 손익 계산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핵심은 이 관계를 선의의 좀 신뢰의 관계로만은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우리 내담자님들과의 관계를 말 그대로 심리전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외형적으로는 양보하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이 판에서 내가 우위에 서 있다라는 묘한 만족감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내가 너를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은밀한 자신감이라고나 할까요? 자, 이것이 우리 내담자님들 입장에서는 왜 중요할까?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 주는 순간 그 사람은 그것을 약점처럼 이용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5 오브 소드는 기본적으로 제3자의 개입 또는 삼각관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모르는 경쟁자가 우리 관계에서 이미 나타나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비밀스러운 그런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소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고, 내담자님들 앞에서는 그것을 절대 티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누가 더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될까? 누가 더 나한테 많은 걸 줄까? 이런 계산적인 태도가 이미 굴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제가 주제인 만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솔직하게 직시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은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라는 게임판 위에 관계를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담자님들이 느끼셨던 묘한 불안감, 왜 자꾸 내가 밀리는 것 같고 누군가한테 밀리는 것 같고 얘가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감각이 꽤 정확했을 수도 있겠다. 직관이라는 것은 괜히 오는 게 아니죠.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그 균형을 흔들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 아주 악랄하고 그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면서 두 번째 카드 바로 이어서 가봅니다. 퀸 오브 코인즈죠. 보통 퀸 오브 코인즈가 나올 적에는 따뜻하고 어떤 현실적인 안정 내지는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나 맥락상 오늘은 이익을 중시하는 계산된 모습 더 강하게 부각되지 않나 싶은데요. 앞선 카드와 이어지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 관계를 정서적인 교감보다 내 삶이 더 안정될까?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겠습니다. 퀸 오브 코인즈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온화해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져 있다. 만약 우리 내담자님들의 옆에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들 곁에 있는 이유가 100% 사랑만은 아닐 수도 있다. 자, 금전적인 안정, 사회적인 지위, 내지는 감정적인 케어, 충족,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관계가 얻는 게 있겠다. 이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머무는 겁니다. 만약 우리 내담자님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 할 수도 있겠다. 이는 곧 의존의 에너지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좀 소위 쓰레기 마인드인데요. 정작 본인이 주는 건 많지도 않으면서 본인만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라고 봐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무거운 점이 있습니다. 키노브 코인즈는 사람들에게 또 좋은 평가를 받는 성향도 있습니다. 이거 참 골치가 아픈데, 자, 그래서 상대방은 바깥 세상에서는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속을 까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이익부터 챙기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태도가 숨어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은 착하고 헌신적인 가면, 그런 걸 쓰고 있을 수 있다. 자, 여기서 팩트 폭행 하나 더 해보자면, 혹시라도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 따뜻해, 그래서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죄송스럽지만 그것은 포장된 진심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진심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나를 본인 속으로 끊임없이 체크하고 있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드 가봅니다. 페이지 오브 소드죠. 관찰자, 의심, 감시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카드의 속내에는 기본적으로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 하나는 내담자님들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무심한 듯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우리 내담자님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씩 체크하고 있다. SNS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확인한다든지 내담자님의 친구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본인이 알고 싶어 한다든지 우리가 평소에 나누던 대화 중에서 나온 좀 단서 같은 것을 은근히 주워 담으면서 혹시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내담자님들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안정감을 건드리는 행동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 바로 이거 봐, 역시 내 예상대로지 라는 식으로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스스로를 먼저 확신을 하고 말을 내뱉는다. 다소 좀 생각 없이 내뱉는다. 뇌를 거치지 않고 입 밖으로 말을 꺼낸다. 이렇게 빗댈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 관계가 기본적으로 신뢰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갑과 을 내지는 감시 구조 위에 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연애 관계에서 갑과 을 내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감시하는 구조 절대 바람직하지 않겠죠. 연인 관계는 동등한 관계이지 또 서로가 서로 수요와 공급을 충족하는 그런 1대1의 관계인 것이지 누군가가 우위에서 다른 누군가를 억누르려고 한다. 절대 결코 바람직한 관계라고, 바람직한 연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건 많은 내담자님 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겠죠. 자, 즉 페이지 오브 소드는 단순한 귀여운 호기심 이런 게 아니고요. 통제욕 그리고 연결된 불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정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가끔 느끼시던 왜 이 사람이 날 진짜로 믿어주지 않는 것 같지? 얘는 왜 나를 못 믿는 것 같지? 이러시는 감각이 좀 번뜩번뜩 드셨다면 전혀 착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숨겨둔 내적 내면의 태도이기 때문이겠죠. 자, 세 장의 카드를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파이브 오브 소드부터 가보죠. 상대방은 이 관계를 순수한 감정의 교류라기보다 누가 더 우위에 서는가 라는 일종의 심리게임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퀸 오브 코인. 겉으로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자기 이익, 안정,
현실적인 계산, 굉장히 우선시한다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오브 소드죠.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고 은근히 이렇게 감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언제든지 자기 쪽에 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들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비밀 자체는 결국 이 관계를 자기 입맛에만 맞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아주 꼴보기 싫은 그런 마인드와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내담자님들이 진심을 주는 만큼 이 사람은 진심보다는 전략을 앞세워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아주 배은망덕하고 나아가서는 상식이 없는 몰상식한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듣고 나니까 조금 당황하신 내담자님들도 계셨을 텐데 어쩌면 우리 내담자님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이고 들었던 생각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카드로 확인 사살을 하려니까 조금 더 힘드셨을 수도 있겠죠, 심리적으로.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자, 상대방이 가진 약점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불안을 감추려다가 보니까 계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본인의 술수가 늘어난 것이죠. 내담자님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얘와 거리를 좀 둘 것인가 라면서 냉정히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자, 사랑이든 인간관계든 주도권이라는 것은 결국 진실을 아는 사람에게 있기 마련이죠. 우리 내담자님들이 그 진실을 이제 아셨으니 이제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넘어온 것이라고 봐도 좋겠죠. 그것이 이번 리딩이 주는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리딩 솔직히 무겁습니다. 팩폭이란 팩폭이고요. 제가 조금 다소 직설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악담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평소보다는 좀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은 살면서 꼭 필요하다. 연애하면서 한 번씩은 필요하다.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환상만 붙잡고 있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는 더 크게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직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덜 아픈 방법이겠다. 자,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지금 여기서 질문하셔야 될 거는 단순합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잃고 있고 또 무엇을 얻고 있는가? 상대방의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 내담자님은 이미 이 관계의 판을 다스리는 그런 주도권을 쥔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비밀을 감추는 것은 우리 내담자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두렵고 불안해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니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감당할 수 없으면 손절하는 것도 완전한 정답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눈 가리고 당하지 않는다. 바보처럼 당하진 않는다. 라는 사실이죠. 진실을 아는 순간 우리 내담자님들은 이미 강해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 하고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개인적이고 조금 더 심도 깊은 상담 원하시면 아래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 개인 상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 재밌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